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자, 오늘 저랑 같이 경제학의 아주 중요한 산이죠. 파레토 효율성이라는 산을 한번 정복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교환, 생산, 그리고 이 둘을 합친 종합적 효율성까지 이 세 가지 개념을 아주 깔끔하게 여러분 머릿속에 쏙쏙 넣어 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이 내용은요, 제 책이죠. 바로 원션 1, 2, 3 경제학 핵심 이론 마무리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경제학에서 꼭 알아야 할 핵심 토픽 123개를 싹 정리한 책인데요. 아마 자기 전에 침대에 누워서 혹은 버스나 지하철에서 이동하면서 편안하게 들으시면 하루 공부 마무리하거나 복습하기에 정말 딱 좋을 겁니다.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갈 길은 바로 이겁니다. 첫째, 소비자들이 물건을 어떻게 나눠야 가장 만족스러울지, 즉 교환의 효율성을 볼 거고요. 둘째, 기업들이 자원을 어떻게 써야 가장 생산을 잘할지 생산의 효율성을 따져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둘을 합쳐서 생산과 소비가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종합적 효율성까지 차근차근 정복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블록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교환의 효율성입니다. 이건 뭐냐면요. 두 사람이 각자 가진 물건을 서로 바꿀 때 어떻게 해야 둘 다 최대한 행복해질 수 있을까? 다시 말해, 둘의 만족을 극대화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한계 대체율, 영어로는 MRS라는 개념을 꼭 알아야 해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친구랑 도시락 반찬을 바꿔 먹는다고 상상해보세요. 내가 진짜 좋아하는 계란말이 하나를 친구한테 주려고 해요. 그럼 그 대신에 친구의 제육볶음을 얼마만큼은 받아야 이 정도면 괜찮아 하고 만족도가 그대로 유지가 될까요? 바로 그 비율, 그게 바로 한계 대체율입니다. 사람들은 이 비율을 기준으로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교환을 계속하다가 더 이상 이득 볼 게 없는 지점에서 멈추게 되겠죠. 그래서 교환이 가장 효율적이 되는, 즉 파레토 효율성이 달성되는 핵심 조건이 바로 이겁니다. 슬라이드에 딱 보이죠? A라는 사람의 한계 대체율 MRS-A와 B라는 사람의 한계 대체율 MRS-B가 정확히 똑같아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두 사람이 사과와 바나나에 대해 느끼는 주관적인 교환 가치가 완전히 일치하는 지점이라는 뜻입니다. 이 상태가 되면 더 이상 둘 사이에 서로 이득이 되는 거래가 불가능해져요. 바로 그게 효율적인 배분 상태인 거죠. 그러면 실제 시장에서는 이런 상태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정말 신기하게도 시장의 가격이 그 역할을 합니다. 두 사람의 주관적인 한계 대체율이 시장에서 결정된 X제와 Y제의 가격 비율과 똑같아질 때 바로 그때 교환의 효율성이 달성됩니다. 시장 가격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이 사람들의 제각각인 마음을 하나로 맞춰주는 정말 놀라운 메커니즘이죠. 이 복잡한 개념을 눈으로 아주 쉽게 보여주는 도구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엣지워스 상자입니다. 이 사각형 자체가 우리 경제에 주어진 두 재화의 총량을 의미해요. 그림을 보시면 A의 출발점, 즉 원점은 왼쪽 아래에 있고요. B의 원점은 오른쪽 위에 있죠. 그래서 이 상자 안에 있는 점 하나하나가 두 사람 사이의 재화를 나눌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상자 안에 각자의 만족도, 즉 효용 수준을 나타내는 무차별 곡선을 그려 넣을 수 있어요. 여기 파란 선이 A의 무차별 곡선이고 분홍선이 B의 것입니다. 그럼 두 사람의 한계 대체율이 같아지는 지점은 어딜까요? 바로 이 두 무차별 곡선이 서로 스치듯이 만나는, 즉 접하는 점들입니다. 이 접점들을 쭉 이어서 연결한 노란 점선, 이걸 바로 계약 곡선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계약 곡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이 바로 파레토 효율적인 배분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제 소비자는 됐고 생산자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두 번째 블록, 생산의 효율성입니다. 이번에는 기업 입장에서 가지고 있는 자원, 예를 들면 노동이나 자본을 어떻게 써야 낭비 없이 생산을 최대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는 한계 기술 대체율, 즉 MRTS라는 개념이 주인공입니다. 슬라이드에 있는 정의 그대로 똑같은 양을 생산한다고 할 때 생산 요소 중 하나인 노동자 한 명을 줄이는 대신에 기계, 즉 자본을 얼마나 더 넣어야 하는지를 나타내는 기술적인 비율이에요.
예를 들어 피자 가게에서 요리사 한 명을 빼는 대신에 화덕을 얼마나 더 들여놔야 피자 생산량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지 그 비율이 바로 MRTS인 거죠. 생산의 효율성 조건은 아주 간단합니다. X라는 재화를 만드는 데 필요한 한계기술 대체율과 Y라는 재화를 만드는 데 필요한 한계기술 대체율이 똑같아져야 한다는 거예요. 즉, 피자 가게랑 빵집이 노동자와 기계를 맞바꾸는 기술적인 비율이 같아질 때, 그때가 되면 두 공장 사이에 자원을 아무리 옮겨봤자 더 이상 총 생산량을 늘릴 수 없는 최적의 상태, 즉 파레토 효율적인 생산이 달성되는 겁니다. 그럼 시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두 기업의 한계 기술 대체율이 생산 요소의 시장 가격 비율, 즉 노동의 가격인 임금 W와 자본의 가격인 임대료 R의 비율과 같아질 때 달성됩니다. 결국 시장의 가격 시스템이 자원을 가장 필요한 곳에 가장 효율적으로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드디어 대망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출 시간이에요. 지금까지 우리는 소비자들이 효율적으로 교환하고 생산자들이 효율적으로 생산하는 법을 각각 봤잖아요. 이제 이 둘을 연결해서 만들어진 물건과 소비자가 원하는 물건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상태, 바로 종합적 효율성을 살펴볼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업들은 자원을 낭비 없이 써서 효율적으로 생산하고 있고, 소비자들은 자기들끼리 물건을 잘 나눠서 만족도를 높이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기업들이 소비자들이 정말로 원하는 조합의 물건을 만들고 있는 걸까요? 예를 들어 우리 사회가 피자 100판에 빵 10개를 만드는 게 더 행복할까요? 아니면 피자 50판에 빵 80개를 만드는 게 더 행복할까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질문에 답을 주는 개념이 한계 변환율, MRT입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 경제가 가진 모든 자원을 사용해서 X제 생산을 한 단위 줄이면 그 남는 자원으로 Y제 생산을 얼마나 더 늘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비율이에요. 이건 우리 경제의 생산 능력의 한계를 보여주는 생산 가능 곡선, PPF의 기울기로 나타납니다. 드디어 최종 조건이 나왔습니다. 종합적인 효율성이 완벽하게 달성되려면 경제가 기술적으로 한 재화를 다른 재화로 만들어낼 수 있는 비율, MRT와 소비자들이 주관적으로 두 재화를 바꾸고 싶어 하는 비율, MRS가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즉, 공급 능력과 소비 목구가 딱 맞아떨어지는 그야말로 완벽한 조화의 상태인 거죠. 이게 바로 시장 경제의 진짜 놀라운 점입니다. 보세요. 생산 쪽의 한계 변환율 MRT는 두 재화의 한계 비용 MC 비율과 같고요. 이건 결국 시장의 가격 비율 PX분의 PY와 같아져요. 그런데 앞에서 봤듯이 이 가격 비율은 소비자 쪽의 한계 대체율 MRS와도 같아지죠. 결국 생산의 기술적인 조건과 소비의 주관적인 선호가 가격이라는 하나의 신호를 통해서 완벽하게 연결되는 겁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자, 이 그림이 바로 그 모든 것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최종 상태를 보여줍니다. 저 바깥쪽의 큰 곡선이 우리 경제가 최대로 생산할 수 있는 영역을 보여주는 생산 가능 곡선 PPF이고요. 안쪽의 곡선이 사회 구성원 전체의 만족도를 나타내는 사회 무차별 곡선입니다. 바로 저 A지점, 저기서 두 곡선이 딱 접하고 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 생산 가능 곡선의 기울기인 MRT와 사회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인 MRS가 정확히 일치하는 가장 이상적인 생산과 소비의 조합이 달성되었다는 뜻입니다. 자, 오늘 좀 어려운 내용이었죠? 그럼 이제 오늘 배운 거 머릿속에 오래 남도록 깔끔하게 총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특히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슬라이드는 정말 별 5개짜리입니다. 꼭 사진 찍듯이 머리에 담아두세요. 표를 보시면 한눈에 싹 들어오죠? 첫째, 교환의 효율성은 두 소비자의 주관적 교환 비율, 즉 MRS가 같을 때. 둘째, 생산의 효율성은 두 재화 생산의 기술적 교환 비율, MRTS가 같을 때. 그리고 마지막, 종합적 효율성은 생산의 기술적 변환 비율인 MRT와 소비의 주관적 대체 비율인 MRS가 같을 때 달성됩니다. 이 세 가지 조건만 마스터하면 여러분은 파레토 효율성을 완벽하게 이해하신 겁니다. 여러분, 경제학 공부하다 보면 때로는 너무 어렵고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경제학이 겉보기엔 복잡해 보여도 사실은 우리가 사는 세상을 이해하는 아주 논리적이고 재미있는 이야기거든요. 여러분은 충분히 잘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정말 잘하고 계신 거예요. 힘내세요. 혹시 오늘 내용 중에서 이 부분은 좀 더 궁금하다 또는 이해가 잘 안 된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 절대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제가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 짱박사 경제학 스터디로 오세요. 저희 카페에는요, 이미 수많은 선배들이 남긴 방대한 질문과 답변 자료가 있고요. 또 아주 친절하고 실력 있는 조교님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경제학장 박사도 여러분의 질문에 직접 답변해드리기 위해 항상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차고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같이 힘내요. 화이팅!